일상을 피해 산으로 가는 발걸음 속에는 누구나 기대하는 풍경이 있습니다. 짙은 녹음 사이로 흐르는 계곡의 시원함, 때로는 세차게, 때로는 천천히 주변의 환경에 따라 박자를 달리하는 산속의 물길을 따라가는 여정. 힐링 트레킹 18번째 여정은 팔공산의 치산계곡에서 함께합니다. 오래간만에 팔공산 트레킹이네요. 아마 겨울에서 봄 넘어가는 즈음에 팔공산 왕건길을 걸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가을이 초입해서 이 길을 걸어보게 되네요. 여긴 되게 고즈넉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 풍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마을이 조그맣고 예쁜 마을인 것 같은데 저쪽에 되게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엄청나게 큰데요. 한번 가볼까요? 마을 어귀에 서 있는 큰 나무, 마을을 지키는 수호나무로, 그리고 역사의 일부로 존재하는 보호수입니다. 오랜 시간 이 자리에 서서 너른 품으로 쉼터가 되어주기도 하고 든든한 풍채로 수호신과 같은 신성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치산마을은 원래 신라 때부터 공산으로 불린 팔공산 이름의 유래 중 하나를 간직한 마을인데요. 본래 꽝산이나 꽁산을 한자로 표기해 공산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꽝산 마을인 치살리 지명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쩐지 굉장히 크다고 했더니 보호수였군요. 이게 1982년 9월에 지정이니까 그 당시 250년이니까 지금 거의 290년 정도가 된 나무네요. 이야, 290년 한 자리에 서서 이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 같은데 사람은 잘 살아봤자 100년인데 이렇게 거의 3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살아간 나무는 어떤 느낌일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그 마을을 지키고 있는 이런 보호수들, 이런 나무들은 대부분이 느티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죠. 느티나무는 수관폭이 넓어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게끔 아주 큰 그늘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런 느티나무가 마을의 보호수로 대부분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밑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다과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나무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매력적인 나무인데요. 시골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는 커다란 나무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수로 지정하는데요. 장소마다, 시간마다 오래된 나무에는 나름의 전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보호수는 이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치산마을이니까 치산계곡길을 쭉 따라서 비로봉까지 가는 코스로 걸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풍경이 기다릴지 한번 가보시죠. 팔공산 둘레길의 19간에 해당하는 이번 코스는 치산마을에서 시작하여 치산계곡과 치산지, 그리고 팔공산 제1의 폭포인 치산폭포를 거쳐 팔공산 제1봉인 비로봉 정상을 향할 수 있는 동봉을 거쳐 비로봉까지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명산 중의 명산, 팔공산의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명품 등산 코스로 이름나 있기도 하고 비교적 쉬운 코스로 트레킹 초보자들에게 사랑받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물소리를 이정표 삼아 오늘의 여정을 시작해보는데요. 나무와 물, 자연이 만들어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은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하는 힘도 있습니다. 짙은 녹음 사이로 불어오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계절의 변화를 실감나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관광이나 여행의 수요가 늘면서 캠핑에 대한 인기도 덩달아 늘어났는데요. 치산 등산로 초입에 이렇게 잘 조성된 캠핑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캠핑장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 쪽이 늘면서 캠핑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곳 지금 치산계곡에는 이렇게 캠핑 카라반들이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캠핑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특히 이곳에는 옆쪽에 지금 들리시죠? 계곡의 물소리가 엄청 잘 들리기 때문에 아마 밤에 누워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자는 것도 색다른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야, 이곳에 한번 가족들하고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원하게 내려오는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자면 마음속 응어리져 있던 스트레스도 내려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세차게 내려가며 하얗게 부서지는 계곡물 속에 근심 걱정을 던져봅니다. 야, 계곡을 옆에 두고 올라오니까 물소리도 엄청나고 사실 비가 좀 와서 그런지 굉장히 청량감이 엄청나게 느껴지는 그런 트레킹 코스를 걷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비가 좀 내려서 그런지 계곡에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폼멀 부서지는 모양도 좋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절이 하나 나온다 그랬는데, 아, 저긴가 본데요. 수도사. 우리 코스에 있는 절이니만큼 안 가볼 수 없겠죠. 한번 가보시죠. 금당사라 불리기도 했던 수도사는 서북쪽에서 동남쪽을 바라보는 방위에다 폭포가 위쪽에 있어 전기가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신라 진덕왕 때에 자장과 원효가 함께 창건했다고 하는데 수도사에는 효종, 숙종 때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는 괴불 탱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탱화가 있네요. 원래 수도사에는 세로길 9m가 넘는 큰 1271호로 지정된 탱화가 있는데 그거의 축소판으로 이곳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탱화의 특성상 굉장히 붉은색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역시 이 탱화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섬세한 붉은색들이 섞여서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원래 탱화에는 삼배에다 그림을 그려서 굉장히 거친 질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거침 속에서도 이제 섬세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탱화인 것 같아요. 원래대로 9m가 넘는 탱화를 봤으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산새 소리와 계곡 물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사색에 잠겨봅니다. 바빴던 일상이 거짓말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만큼 오롯이 자연과 나만이 존재하는 시간. 바로 이것이 트레킹이 주는 힐링입니다. 아무래도 폭포, 공산폭포 쪽으로 조금 가까워져서 그런지 물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 웅장하게 들리는데요. 이쪽 근처에 폭포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이쪽에 이정표 보이는데 어떤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야, 기대가 됩니다. 우리를 맞이해줄 치산폭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해봅니다. 치산계곡은 팔공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뽐내고 있습니다. 공산은 팔공산의 옛 이름인데요. 치산계곡의 공산폭포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치산마을 사람들은 공산폭포를 치산폭포 또는 수도폭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야, 정말 절경인데요. 이 3단으로 떨어지는 폭포가 특히 오늘은 또 수량이 풍부해서 낙차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사운드가 지금 엄청납니다. 듣고 있는 내내 귀가 시원해진 느낌인데 공산폭포는 치산 10경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폭포를 보고 있으면은 그동안 속세에 쌓였던 모든 게 날아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세상 이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소이고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치산폭포의 비경을 감상하기 위해
많은 선비들이 이곳을 즐겨 찾았다고 하는데요. 퇴계 이황은 당시 제자였던 신령 현감 황준량과 함께 이곳을 찾아 중국의 여산에 비유하며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 자연의 비경을 바라보면 누구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독가로 나뉘어 걸려 흰 물보라들이 있는데 은항아리는 띠와 같이 하나의 물줄기를 쪼갠다. 등임해 보니 대 이름 아름다운 줄 알겠으니 우리 태수의 올해는 좋은 일 많으리라. 지은 이들마다 이 치산폭포를 보는 감정이 되게 달랐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시를 읽음으로써 저도 그 시를 지은 이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폭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폭포를 보면은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해요. 확 떨어지지만 다시 또 고였다가 또 다시 떨어졌다가 결국은 큰 바다로 흘러가서 다시 모이게 되는 그런 물이잖아요, 어찌됐건. 근데 지금 이 치산폭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른 폭포들에 비해서 조금 더 웅장하고 조금은 이 시에 나왔던 것처럼 약간 호연지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흐르는 물소리를 따라 올라가는 길. 시선이 자연스럽게 자연이 만들어낸 색채 곳곳으로 향합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색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화려하지만 트레킹에서는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야, 여기 굉장히 신기한 모양의 버섯이 있는데요. 굉장히 컬러풀하고 보긴 예뻐 보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렇게 화려한 버섯들이 식용으로 먹지 못한 독버섯이 많다고 하는데, 뭐 제가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은 아마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이쁘니까 기록으로 남겨둬야겠죠. 진부람에 가까워질수록 등산객과 불교 신자, 그리고 스님들이 만든 돌탑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산속에서 만나는 돌탑들을 바라보자면 작은 돌에 담은 사람들의 소망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아, 여기 나무로 된 다리가 하나 있는데 등산객들의 불편함을 돌고자 만든 다리라고 하네요. 이곳을 건너는 많은 분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지시기라고 써 있습니다. 저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한번 걸어볼게요. 초보자도 쉽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즐길 수 있는 트레킹 코스이지만 등산로라 좁은 편이고 한쪽이 낭떠러지인 구간이 많아 조심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가을의 초입을 만끽해보는 것도 좋겠죠. 지금 제가 쭉 걸어오다 보니까 길이 좀 미끄럽습니다. 특히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더 미끄러운데, 미끄럽고 이게 길들이 바위로 된 길들이 많아서 이런 계절에, 그리고 이런 산길에 오실 때는 반드시 그냥 일반 신발보다는 등산화를 신어 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장비는 착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 온 다음에 지금 트레킹을 숲속을 걷다 보니까 굉장히 숲에 흙이나 나무의 냄새들이 세게 저한테 들어오는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은데요.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나무 사이사이에 걸려있는 천이 눈에 띄는데요. 서산대사가 지은 해탈시가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채우기 위해 비우는 시간. 시를 읽어보며 마음속에 가득 찬 근심을 비워봅니다.
이곳에도 서산대사의 해탈시가 있네요. 훤한 대낮이 있으면 까만 밤하늘도 있지 않소. 낮과 밤이 바뀐다고 뭐 다른 게 있어.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다마는 잠시 대역 연기하는 것일 뿐. 슬픈 표정 짓는다 하여 뭐 달라지는 게 있어. 기쁜 표정 짓는다 하여 모든 게 기쁜 것만은 아니오. 서산대사 해탈시는 굉장히 긴 시인데 올라오다 보니까 챕터별로 나눠놨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챕터 3 마지막 구절인 것 같고, 지금 산속에서 이걸 읽어보니까 또 생각이 굉장히 또 많아지는데요. 서산대사는 승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도 있으셨던 분 같네요. 좋은데요. 여기 쉴만한 좀 터가 있는데요. 옛 스님들의 유고를 모신 부도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묘한데요. 여기에 낀 이끼나 뭐 이런 전체적인 텍스처들이 세월의 그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육체적으로는 힘든 게 사실이겠죠. 하지만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더 비울 수 있고 더 맑아지는 기분이 들어서 몸이 피곤한 만큼 머리는 더 깨어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힐링 트레킹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잊고 싶을 때 다른 거에 집중함으로 해서 그걸 잊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힘들 때 몸이 힘든 대신에 머리는 더 깨어나는 그런 게 힐링 트레킹의 진정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품고 있는 간절한 바람들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자연의 품 가운데 가만히 앉아 바쁜 일상을 잊어보는데요. 길 따라 나무 따라 사람들의 간절함이 쌓아올린 돌탑과 절로 안내하는 연등이 보입니다. 치산폭포에서 진부람으로 향하는 길은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임도가 끝나는 지점부터 돌길과 흙길이 반복되는데요. 길 아래로는 치산폭포의 상류와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와 새소리가 인상적입니다. 진부람은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되었다는 설과 고려 문종 때 화남 혼수 국사가 창건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많은 선지식들이 이곳에서 정진하여 도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비로봉 아래에 있어 불자보다는 동봉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소박한 암자입니다. 이 진부람은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스님들이 이곳에서 정진하면서 이렇게 돌을 닦고 그런 열심히 정진했던 그런 곳인데 현재는 이 등산객들이 훨씬 더 많이 찾는 그런 소박한 암자라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스님이 굉장히 애정을 갖고 관리를 하셔서 아기자기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암자인 것 같아요. 같은 장소라도 계절은 흐름에 따라 변화에 따라 각각 색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름의 옷을 다 벗진 못했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선선한 바람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요즘입니다.
높긴 높나 보네요. 지금 올라오니까 이 지금 구름 속에 들어와 있어서 시계가 뭐 전혀 나오질 않는데요. 지금 완전히 구름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손오공이 된 건가요 지금? 이야. 구름이 낮게 내려앉은 트레킹 코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비로봉 아래 너른 터에 자리를 잡고 있는 바위. 서쪽을 향해 내려다보고 있는 동봉 석조약사 열애 입상입니다. 저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커다란 바위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불상이군요. 팔공산 동봉 석조 약사 열애 입상. 대구시 유형문화재 20호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깎아서 만들었지? 야, 구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더 조금 신비스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이 팔공산을 오다 보니까 굉장히 사찰도 많고 이렇게 불상들도 많은 거 보면은 확실히 좀 기가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산이라고들 하는 것 같아요. 팔공산 매력 있는 산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해발 1198m 팔공산 비로봉. 우리나라에는 비로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이 많은데요. 비로봉은 불교의 비로자나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비로자나불은 큰 광명을 내비치어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를 말합니다. 지금 비로봉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비로봉이 원래 이곳에서 날씨가 좋은 날은 저기 대구 시내 전체가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은 구름 속에 제가 들어와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질 않네요. 여기에 뭐 상징적인 구조물들인 철탑조차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날씨가 주는 또 매력이 있죠. 마치 제가 산신령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맑은 날에도 한번 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오늘 즐겨야겠죠. 굉장히 이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고 내려가 볼까 합니다. 좋은데요, 저는 이 느낌도. 팔공산의 정상 중 하나, 비로봉에서 내려가는 길. 어느새 능선 뒤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노을이 물 한 개를 걷어내고 팔공산의 비경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의 여정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옆쪽에 계곡이 있어서 계속 물소리를 들으면서 올라갈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니었나 싶어요. 귀로는 사운드적으로 물소리를 들어서 굉장히 힐링을 할 수 있었고 눈으로는 또 산을 보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매력을 갖고 있는 코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소는 아무래도 치산폭포, 공산폭포가 되겠죠. 수량이 굉장히 오늘 풍부하기도 했었고 그 폭포가 주는 사운드와 그 웅장함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최고죠 뭐 가을에 하는 트레킹. 명산 중의 명산. 팔공산의 사계절 중 두 계절의 변화, 그 사이의 시간을 느껴보는 시간. 시원하게 내리는 폭포에 어지러운 마음을 던져보기도 하고 조용한 사찰에서 부처의 깨달음을 받아들여 보기도 하면서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을 잡아봅니다. 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여름의 끝자락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는 지금, 치산계곡의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며 자신만의 변화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